그게 역함수의 정적분이라고 불리는 얘는 두 가지 개념을 물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 fx가 fx와 f 인버스 x로 둘러싸인 면적 이 자체. 그러면 이렇게 가자. 호노노노 나 fx가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가 있었대. 나 y는 fx 증가래. 그럼 역함수도 당연히 증가죠. 근데 이렇게 있었다라고 칠게. y는 x라고 불리는 요 선에 있어서 호로록 접어버리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죠? 역함수가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는 나 f 인버스 x요 이렇게 있었대. 그러면 나로 둘러싸인 요 면적 요 자체를 계산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요 넓이가 S1이면 나 요 넓이도 S1.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 자체는 ES1입니다. 이런 거. 괜찮습니까? 대칭성에 있어서 넓이 자체가 똑같다는 거지. 그럼 결국 2배 곱하기 인테그랄. 네가 첫 번째 찾아야 되는 건 요 교점을 찾아야 되는 거지. 첫 번째 스텝으로 fx와 f 인버스 x의 교점을 찾고 싶은데 그 교점을 어떻게 찾고 싶습니까? fx가 증가일 때는 역함수와의 교점은 무조건 y는 x와의 교점과 같습니다. 증가일 때요. 그래서 fx가 증가일 때는 fx와 x 얘가 만나는 요 교점부터 찾자는 거지. 그게 첫 번째 스텝. 그래서 교점이 a, 여기 교점이 b라고 한다면 나는 a부터 b까지 적분 방향, 양의 방향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를 빼면 되지. 그래서 지금 그림으로 보게 되면 x가 위에 있고 fx가 아래에 있으니까 이렇게 적분하시면 되죠. 누가 위에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교점 사이에 임의의 아무값 a와 b 사이에 아무값을 집어넣어서 그때 함수값이 큰 놈이 위에 있는 놈이다. 그런 것도 귀찮다. 그럼 결과에 음수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네가 위 아래를 잘못 잡았다. 나중에 바꿔주시면 되고 어차피 그 내용은 여기다 절대값을 씌운다 라는 내용과 똑같겠죠. 예, 이게 역함수의 정적분 첫 번째 개념입니다. 넘어가서 문제를 한번 보게 되면 우리 이렇게 가자는 거지. 118번 문항을 보게 되면 두 곡선 y는 루트 3x요. 그리고 x는 루트 3y요. 우리들의 관계 x와 y의 위치가 바뀌었어. 그쵸? 여기 y 대신 x, 여기 x 대신 y 위치가 바뀌었네. 아, 우리들이 역함수 관계구나. 이런 거. 근데 나는 어차피 증가하는 함수네. 0,0을 지나면서 나를 그리게 되면 호로록 이렇게 나 y는 루트 3x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네. 그러면 결국 우리도 둘러싸인 면적을 구한다는 것은 내가 y는 x로 둘러싸인 요 면적에 곱하기 몇 배를 하겠다? 2배를 하겠다. 요 개념을 이용해 먹자는 거지. 그럼 일단 나는 교점을 찾아야 되지. 우리들이 만나는 그 교점. 양변 제곱하시면 되죠. 여기 3이겠죠. 양변 제곱하시게 되면 원래 대수적 관점으로 x제곱은 3x라고 불리는 얘를 찾고 싶은 거고 이때 그는 x는 0 또는 x는 3 나오죠. 그래서 하나의 교점이 0,0 하나의 교점이 3,3 요렇게. 그러면 요 면적에 몇 배를 해주자고? 2배를 해주자고. 그래서 나 요 면적을 구합시다.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그림을 그리기 힘든 사항이었다 라고 한다면 교점만 대수적으로 잡고 아무거나 1의 값을 집어넣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루트 3, 루트 3이 큰 거 맞지? 그래서 나 루트 3x 마이너스 x 이렇게 찾으면 돼. 그림이 그리기 힘든 상황에서는. 괜찮습니까? 그것도 귀찮다라고 한다면 아무거나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음수 나오면 바꿔주시면 되죠. 괜찮습니까? 네, 이 자체를 여러분들 적분하시면 되겠다. 적분 시작. 얘는 결국은 루트 3 곱하기 루트 x인 거 맞지? 내가 루트 3 곱하기 루트 x요. 그래서 루트 x를 적분하시면 x에
2분의 몇 승? 3승. 거기에 역수 3분의 2를 곱할 거고 거기에 루트 3까지 처리해주면 3분의 2 루트 3. 거기에 마이너스 x를 접근하면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이요. 그리고 0부터 3까지요. 0 대입하면 어차피 빵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3만 여기다 대입해 주시면 되겠네. 3의 2분의 1승은 결국 루트 3. 루트 3을 세제곱하면 3 루트 3이요. 그래서 3분의 2 루트 3 곱하기 3 루트 3. 거기에 빼기 3을 집어넣게 되면 2분의 9요. 윗끝에서 아랫끝을 뺀 것은 0을 집어넣으면 아랫끝은 0일 테니까 여기에 몇 배만 때리면 되더라? 2배만 때리시면 답이더라. 여기가 S1이라고 한다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ES1이요. 예, 계산 맞춰주시면 되죠. 3, 3이요. 그러면 6 마이너스 2분의 9요. 거기에 몇 배요? 2배요. 그래서 나오는 건 12 마이너스 9. 그래서 3입니다. 예, 요것이 첫 번째 개념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제 두 번째 개념이 될 거예요. 두 번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지워볼게요. 두 번째 내용은 좀 중요해요. 역함수의 정적분에서 두 번째 내용. F 인버스 X의 식을 구하기 귀찮다? 라는 이 사항. F 인버스의 식을 구하기가 귀찮아요. 구할 생각이 없거나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원함수로부터 내가 너를 파악할 텐데 그때 들어오는 첫 번째 개념이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서의 역함수 내용을 잠시 보시면 나 호로로로 y는 fx가 있습니다. 여기 위의 점 a, b가 있었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동그라미 두 개에 의하면 나 이렇게 가는 함수를 f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돌아오는 함수를 나는 f 인버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c, t 이렇게 있었다라고 칠게. 그러면 대응관계로 얘를 그려보게 되면 a라는 입력을 주게 되면 b라는 출력이 나오고 그리고 c라는 입력을 하게 되면 d라는 출력이 나온대. 나는 얘를 이렇게 표현하지. 어떻게? fa는 b여 그리고 fc는 d여 이렇게 표현하지. 그럼 얘를 보고 우리는 위치를 바꿔서 어떻게 표현하는 것도 익숙해. f 인버스 b는 a여 그리고 f 인버스 d는 c여 요렇게 거꾸로 읽으면 될 테니까. 괜찮습니까? 그걸 좌표 평면에 표현하면 이런 느낌인 것 같아. 수선의 발을 이렇게 떨어뜨리게 되면 여기가 결국 A, 여기가 C, 여기가 결국 B, 여기가 D인데 우리는 요 자체의 값을 FA여 얘를 FC여 이렇게 표현하는 건 익숙하지. 근데 얘도 잘 표현해야 된다는 거야. 이 노란색 관점으로 보게 되면 B가 호로로 가서 함수랑 만나. 그때 수선의 발을 떨궈. 얘를 뭐라고 부르겠다는 거야? F 인버스 B라고 부르겠다는 거야.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F 인버스 B야. 괜찮습니까? 그리고 나서 나 호로록 D랑 만나. 수선의 발을 떨궈. 난 얘를 뭐라고 부르겠다는 거지? F 인버스 D라고 부르겠다는 거야. F 인버스 D라고 불리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뜻할 수 있어. 얘 X좌표. 괜찮습니까? C가 F 인버스 D라고 불리는 것은 F 인버스 D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표현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어떤 개념이 여러분들한테 올 수 있냐라고 하였을 때 이런 개념이 올 수 있다는 거야. 잘 들어봐. 다시 저 사각형을 하나 내가 갖다 그리게 되면 호로록 나예요. y는 fx가 있었어요. 그래놓고 호로록 저 그림을 다시 그리는 거야. 나 여기 A, C, B, D. 이때 요 사각형의 면적은 노란색 사각형의 면적은 뭐라고 나타내면 되는 거지?
A, B다 이렇게 나타내면 되지. 그것이 이 직사각형의 면적이 돼. 그리고 나서 호노노노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주황색 직사각형의 면적은 뭐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지? CD라고 표현하면 돼. 그리고 나서 파란색 이쪽 부분에 대한 면적은 어떻게 표현하면 되는 거지? 라고 했을 때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적분 방향, 양의 방향, 함수값 자체가 무슨 수? 양수다 보니까 나는 얘를 fx, dx 이렇게 말하면 돼. 그런데 잘 들어봐. 이게 사실 이렇거든요. 이런 생각도 괜찮아요. 어차피 인테그랄이라고 불리는 것은 합의기호예요. 합의기호라고 불리는 것은 난 시그마를 배웠었는데 시그마 자체는 이산적 변량을 다루는 합의기호라고 한다면 이때 이 인테그랄이라는 건 연속적 변량을 다루는 기호예요. 구분구조법을 잠시 생각해 볼래요? 우리가 구분구조법을 하였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면적을 구해달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몇 개의 직사각형을 만들었습니까? n개의 직사각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k번째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면적을 구할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여기 k번째 직사각형의 넓이요. 그런데 여기 앞에 뭐를 붙였던 거지? 리미트를 붙였던 거 맞지? 물론 우리는 공부의 핵심 자체는 이렇게 구하는 것이 귀찮아서 급수라고 불리는 예요. 시그마와 리미트가 만났다. 그래서 얘를 인테그랄로 이렇게 변신시킬 수 있는 요것도 중요했지만 어떤 생각도 중요한 거냐면 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의 기능이 뭐죠? 라고 물으신다면 n이라고 불리는 것은 자연수의 세상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셀 수 있다의 세상이었어요. 즉 셀 수 있다 n개의 직사각형이다 셀 수 있다라는 그 세상을 리미트가 어떻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까? n이 무한대로 간다라는 얘는 이젠 셀 수 없다에 대한 개념으로 만드는 거예요. 셀 수 없다의 개념으로 만드는 건 또 무슨 소리냐? n개가 있었는데 그것을 2n개로 쪼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쪼갠다라고 한다면 원래 이만큼의 면적이 남았었던 걸 요 부분만큼을 삭제하니 내가 원래 구하고자 하는 면적에 한없이 다가가더라 라는 내용이지. n개를 2n개로 쪼개고 어차피 무한대 가는 세상이니까 다시 2n개를 반땡 쳐서 4n개 다시 반땡 쳐서 8n개 이렇게 가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면적을 구한다는 건 마치 이런 직사각형들의 밑변의 길이 n분의 1이 괜찮아?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그냥 1이었다라고 한다면 밑변의 길이가 n분의 1이 한없이 작아진다는 거야. n이 무한대로 커지면 그 밑변의 길이가 0.0000001처럼 맞아? 아주 밑변의 길이가 작아진다는 거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마치 이 면적들이 무수히 많은 이제 선이 마치 직사각형이 되는 거야. 선들이. 괜찮아? 예.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직사각형이 되는데 무수히 많은 선이 모여서 다 더해가면서 뭐를 이룰 것이다? 넓이라는 개념을 완성시킬 것이다. 요게 바로 진짜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거지. 그럼 일로 와봐. 사실 얘도 A부터 C까지 적분하라는 것 자체는 어차피 함수값이 양수기 때문에 적분 방향과 함수값이 양수 그래서 넓이 그 자체가 되는 건데 이 식이 담고 있는 의미는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다는 거야. 마치 구분구조법처럼 A를 대입하고 맨 마지막에 어디를 대입한다는 거지? C까지 대입한다는 거야. 근데 FA가 뭔데? FA라고 불리는 건 요 선분의 길이야. 괜찮아? FC는 뭔데? 이 선분의 길이야. 괜찮습니까? 근데 셀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연속적 변량을 다루는 합의기호라고. 괜찮아? 그럼 A부터 시작해서 FC까지 무수히 많은 이 선분들의 길이들을 더해주세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 면적이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식이라고. 괜찮아? 예. 이 느낌 그대로 이제부터 여기가 별표라는 거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색칠되는 이 면적들 요게 별표가 된다는 거지. 물론 라이프니츠 기호 체인룰이라는 방법과 우리들은 또 치환적분법이라는 걸 배웠으니 치환적분법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엄밀하게 증명해 줄 수도 있습니다. 식 자체를 다루는 거. 그 자체가 이제 문제로 나오면 상당히 난이도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괜찮습니까?
치안적분법을 이용해서 얘를 다시 증명하는 것은 선생님이 다시 심화된 개념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선보이도록 하고, 괜찮아요? 여러 가지들을 알려드릴게요. 계산상 편의적인 스킬들을. 지금은 이렇게 이해하셔도 괜찮다는 거야. 이 면적 자체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거냐? 인테그랄 말이야. 인테그랄 b부터 d까지 f 인버스 x dx, 이걸 기억해 달라는 거야. 근데 어떤 느낌이 중요하냐면 이런 느낌이 중요한 거야. f 인버스 b라고 불리는 게 바로 이 길이래매. 아니 a는 f 인버스 b래매. 그치? a가 누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아니야.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그 a라는 이 길이가 f 인버스 b라고요. 괜찮습니까? f 인버스 b. 그러면 f 인버스 d는 뭔데? f 인버스 d는 c야. c가 뭔데? 이 길이. 괜찮습니까? 아, 그렇구나. 그래서 f 인버스 역함수에 대한 식이 오면서 b부터 d까지니까 f 인버스 b는 뭐였어? 요 길이. f 인버스 d는 뭐였어? 이 길이. 맞아? 여기 만약에 별림이 있었어. f 인버스 별은 뭔데? 요 길이. 그래서 요런 길이들을 무수히 많이 더하게 되면 요 면적이 되더라. 괜찮습니까? 그것이 바로 요렇게 표현한다. 빨간색 면적을 요렇게 표현할 것이다.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요건 사진 한번 찍어주시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세요. 쟤를 체인룰을 이용해서 치안적분법으로 증명도 가능합니다. 근데 식으로 증명하는 과정을 다시 해드리고 하고, 지금은 저렇게 이미지를 잡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아, 여기 gx가 아니죠. 아, 맞죠? 역함수 여기니까 f 인버스 b부터 f 인버스 d까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네, 좋아요. 그러면 나랑 저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부분을 여러분들과 풀고 싶냐면 이렇게 해볼게요. 지어볼게. 이그젠플이랑 어플리케이션 문제를 함께 봐요. 자, 이그젠플. 함수 fx는 4sin x래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요. 그러면 사실 보시면 호로로록 이렇게 가서 여기가 2분의 파이요. 나 여기 0이요. 나 이때 최대값 4요. 뭐 이런 거지. 괜찮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구하라는 것 자체가 역함수를 gx라고 했을 때 인테그랄 2루트 2부터 4까지 f 인버스 x dx 얘의 값을 구해달라는 게 목적이야. 얘가 결국 뭐냐라고 했을 때 gx거든.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갈 거냐? 이렇게 가겠다는 거야. 봐봐. 2루트 2 일로 와줘. 야, 촉촉촉촉촉 2루트 2가 여기 있었을 거야. 그럼 2루트 2를 만드는 요 값은 몇이었을 거야? 라고 물으신다면 4분의 파이였겠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몇 분의 파이? 4분의 파이. 그림이 망했고 정확하게 중점이었어야 되고, 괜찮습니까? 사인 4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2니까. 그럼 결국 역함수 2루트 2부터 4까지 역함수, 아, 이 길이들의 무한히 더해라, 이런 거잖아. 괜찮습니까? 예. 그럼 저 넓이를 구한다는 건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거야, 얘들아. 야, 노란색 직사각형의 넓이 뭐야? 4 곱하기 2분의 파이. 거기서 빼기. 어디 부분을 빼줄 거야? 여기 연두색 직사각형의 면적을 빼줄 거야. 연두색 직사각형의 넓이 뭐야? 4분의 파이 곱하기 2루트 2. 한 번만 더 빼면 되네. 난 역함수 자체의 식을 구하기가 관심이 없는 거야. 어떻게? 요 파란색 부분의 넓이를 빼면 되네. 파란색 부분의 넓이를 또 빼줄 거야. 마이너 인테그랄 어디부터 어디까지? 4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괜찮습니까? 누구를? fx 즉 4sin x 이 자체를 빼주면 내가 원하는 요 주황색 면적
누가 완성될 것이라는 거지? 답이 완성될 것이다 라는 거죠. 요 계산은 여러분들이 괜찮습니까?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네. 그럼 볼게요. 119번 문항 보시면 함수 fx lnx가 있대요. 좋아요. 얘 역함수 f 인버스 x를 gx라고 하자. 네, 좋아요. lnx라고 불리는 이 그래프는 증가하는 그래프요. 호로록 나 1,0이요. 네,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고 구하라는 것 자체는 이젠 인테그랄 2부터 4까지 fx dx 거기에 더하기 인테그랄 ln 2부터 ln 4까지 gx라고 불리는 건 결국 f 인버스 x dx 이 자체값 좀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인 거 맞죠? 그러면 어떻게 가시면 되냐? 이렇게 가시면 되지. 나 2요. 여기 위에 점 나 ln이요. 이런 거지. 나 4요. 나 그때 값 ln 4요. 수선의 발을 떨구는 거예요. 그림이 망했네요. 요렇게. 괜찮습니까? 그런데 잘 봐. 빨간색은 어떻게 되죠? 라고 물으신다면 2부터 4까지 fx dx요. 그러면 f2라는 거 이런 길이들을 무한히 f4까지 슉슉슉슉슉 요 넓이를 뜻하는구나. 괜찮습니까? 얘는 이젠 역함수란다. 우리들이 더해달라는 거니까 역함수. 그러니까 요 길이 괜찮습니까? 뭐부터 대입해서 ln2부터 ln4까지 이런 길이들 괜찮습니까? 이 길이를 더해달라는 게 답이죠. 그럼 답 자체는 끝났네요. 그림만 잘 보시면 돼요. 여기 큰 직사각형의 넓이 4ln4에서 빼기 쬐끄만 요 직사각형의 넓이면 이 ln2를 빼자는 거지. 그런데 나는 2의 제곱이니까 로그 공식에 의하면 8ln이요. 그래서 8ln에서 2ln을 빼게 되면 결국 뭐가 된다? 6ln가 됩니다. 6 곱하기 ln이요. 요렇게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되겠다. 이것이 역함수의 정적분의 기본 개념. 그러면서 이제 부피라고 불리는 것도 갑니다. 시작 똑같습니다. 근데 핵심이 있어요. 잠시 찍어주고요. 요 문제가 이젠 부피라는 개념이 선생님이 문제 풀면서 공식화 좀 몇 개 시켜드릴게요.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 출제되면 그냥 10초 컷으로 객관식이든 단답형이든 답 맞추는 그 공식들 수능 때는 잊어버리시고요. 그런 게 나올 리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뭐 학교 내신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중 문제집에서 많이 나오는 뭐 원기득을 비스듬히 잘랐다 뭐 이런 것들 공식화를 충분히 많이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수능 때는 그런 거 뭐 알아봤자 쓸모가 없고 그런 공식들은 내가 이제 다시 정리해 줄게. 어차피 순마에서도 기본 예제로 달아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런 말을 하고 싶다는 거야. 입체도형이라는 게 있대 지금. 입체도형이 있대. 이게 호로로로록 막 이렇게 생긴 입체도형이 있었대. 이런 입체도형이야. 이 입체도형에 나 지금 뭐를 구하고 싶은 거냐면 P를 구하고 싶거든. 근데 똑같은 소리야. 그럼 무슨 소리냐? 나 여기 접하는 순간 요 라인을 x는 a, 요 라인을 x는 b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적분하려는 축이 x축이라고 한다면 내가 찾는 것의 포인트는 바로 이거야. 그냥 포인트 자체는 적분하려는 축, 적분축의 수직인 단면 적에 대한 식을 내가 적분하려는 그 축, 적분축의 변수로 나타낼 수 있는가? 사실 문항이 요게 좀 어렵게 잡히게 되면 기출 문제가 어렵다는 건 아니지만 EBS 같은 문항이라든지
그런 뭐 수능 완성이라든지 수능 고난도 문항, EBS 교재들에서 보면 우리가 단순히 살아가는 이 세상 속이 아니라 무슨 소리냐면 지금 간단해. 내용은 너무 간단하거든. 선생님이 이걸 쓴 이유를 잠시 한번 말해줄게. 여러분들이 이 적분하려는 축의 단면적인 여기 SX라고 불리는 얘를 X에 관한 식으로만 표현할 수 있다면 그냥 그 답이라고 불리는 이 부피 자체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A부터 B까지 SX를 적분하면 그것이 부피가 된다는 거야. 무슨 소리냐? 이 단면적들을 식 일반항 자체를 네가 잡아낼 수 있다면 요렇게 동그라미처럼 요렇게 생긴 것들을 무수히 많이 쭈루룩 다 더하자는 거야. 괜찮아? 단면적들을 착착착착착착착 더해가게 되면 그것이 부피라는 개념을 완성한다는 거지. 구분구적법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 구분구적법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 아니 이런 뭐 사각뿔이 있었대. 사각뿔의 부피를 우리는 어떻게 구했어? 라고 물으신다면 마찬가지로 착착착착착 쪼갰던 거지. 시그마, 내가 원하는 건 리미트, 여기 오는 내용은 K번째, 여기 단면적에 해당하는 부피라는 식이 왔었잖아. 괜찮습니까? 그 단면적에 대한 부피식을 여기다 쏙 대입해. K번째. 거길 리미트를 때려버린단 말이야. 그럼 이 리미트를 때리게 되면 이 높이들이 한없이 작아지니까, 맞아? 더 이상 부피가 아니라 샥샥샥샥 칼날처럼 잘라나가는, 이해? 괜찮아요? 칼날처럼 잘라나가는 마치 이런 단면적들, 높이의 개념이 거의 없는 평면. 괜찮습니까? 이 평면. 야, 넓이를 만드는 개념이 뭐였어? 무수히 많은 선들, 직사각형의 넓이긴 했지만 그 직사각형들이 마치 선처럼 느껴진 거 맞지? 무수히 많은 선이 모여서 넓이라는 2차원의 개념을 만들어내고 무수히 많은 평면 2차원들의 얘가 모여서 부피라고 불리는 3차원의 개념을 완성하더라 이거야.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그거랑 똑같다는 거지. 이 단면적에 대한 식만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단면적들을 무수히 많이 더해가면서 회오리 감자처럼, 괜찮습니까? 축축축 쌓여나가면서 뭐를 구할 수 있더라? 부피를 구할 수 있더라는 거야. 당연히 얘는 2차원의 세상. 2차원을 무수히 많이 뭐 한다고 연속적으로 더하게 되면 그것이 어떤 개념을 만든더라? 3차원에 대한 부피라는 개념을 완성시키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실전에서 중요한 건 이렇거든요. 적분축의 수직인 단면적, 수직이라는 게 중요해. 이젠 고등학교는 수직인 것만 구하게 되는데 대학교 때 가면 이제 사선으로 잘라도 되더라 뭐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공대생들은. 괜찮습니까? 근데 이젠 고등학교에서 핵심은 수직인 그 단면적에 대한 식을 적분 변수로 나타낼 수 있는가, 이것이 물음이 된다고. 그럼 내가 적분하려는 축을 사실은 결정져야 되는 거야. 이 축으로 적분을 할까? 그럼 이 축의 수직인 이 단면적, 얘에 대한 식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네가 말이야 Y축에 관해서 적분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Y축의 수직인 요런 단면적에 대한 식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지. 근데 X축의 수직인 단면적에 대한 식을 X로 나타내기가 되게 힘든 사항이라고 한다면 그때 시선을 돌려야 된다는 거야. 괜찮습니까? 내가 적분축을 여기로 잡아버린다면, Y축으로 잡아버린다면 요 단면적 자체를 Y에 대한 식으로 편히 나타낼 수 있다. 그럼 그때는 무슨 축으로 적분해야 되는 거지? Y축으로 적분해서 샥샥샥샥샥샥샥 이렇게 올려나가면서 부피를 구할 거라는 거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요 말 자체가 정말 문제풀이의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축으로 놓고 적분을 할 것인가. 괜찮습니까? 요게 이제 핵심 개념으로 옵니다. 이해해요? 기본 문항들은 푸는 게 너무 쉬워요. 왜냐면 정말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 SX라고 불리는 이거 일반항, 요걸 표현하기가, 식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지. 어려울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문제의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네, 수직인 단면적에 대한 식 자체를 찾는 것이 포인트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면서 그냥 개념 자체는 별게 없어요. 어플리케이션 120번 문항 볼까요? 120번 문항을 보시면 어떤 그릇에 채워진 물의 깊이가 Xcm일 때 수면의 넓이를 ln X 플러스 2라고 합시다. 그럼 무슨 소리냐면 물에 어떤 그릇이 호로록 있는데 여기 물이 찰랑찰랑 이렇게 쳐 있대. 그때
요 높이를 내가 x라고 하자는 거야. 그래놓고 그때 수면의 넓이라고 불리는 이 일반항을 줬어. 야씨 얼마나 땡큐냐. 너한테 그냥 sx를 준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되게 허접한 거라고. 실질적으로는 sx라고 불리는 저 식을 나타내는 거 저게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지. 얘를 뭐라고 준 거야? 그냥 ln x 플러스 2라고 준 거죠. 그리고 물의 깊이가 몇 cm가 될 때 6cm가 될 때 부피를 구해달래. 그럼 6cm가 될 때 부피를 구해달라는 건 인테그랄 0부터 어디까지? 6까지 6cm가 될 때까지. 괜찮습니까? 그 단면적 누구를 계속 더해갈 거라는 거지. ln x 플러스 2 자체를 적분하겠다. 이게 답인 거예요. 그럼 우리 아까 배웠지 않습니까? 외웁시다. ln x 플러스 2라는 걸 적분하게 되면 부분적분법 왜 그렇게 되는지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고 거기에 적분상수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선생님이 했습니다. x 플러스 1 ln x 플러스 1이요. 거기에 마이너스 x입니다. 여기 몇부터면 0부터 6까지 이거 계산하면 답입니다. 그런데 어디다 밑줄을 치냐. 397페이지 10번 맨 밑에 줄에 별표를 3개 주면서 sx는 점 x를 지나면서 x축의 수직으로 얇게 잘라낸 수직이라는 말이 중요해. 임의의 단면의 넓이임을 항상 기억합시다. 얇은 원기둥의 밑면과 높이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x축을 높이로 하여 그 밑면을 생각하는 것이니 반드시 수직이어야 됩니다. 거기에 밑줄 쳐주세요. 네, 이렇게 가게 되면 부피라는 개념이 끝났습니다.